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오늘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문과 준비편은 했고 이어서 제자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5장, 6장,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제자리에 5장 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가? 생활신조 5. 우리는 일이란 자유, 보상, 인정, 희망을 줄 때만 일이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론 퓨리어는 워싱턴주의 트리스트 지역에 있는 정부 하청업체의 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2100명의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가 되었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먹구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지 25년이 흘렀고 이런 상황에서 생활신조 5는 우리는 일이라는 것이 자유, 보상, 인정,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만 좋은 일이라 믿는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엉뚱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일의 질을 따지겠습니까? 실업자가 되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기꺼이 일을 하고자 할 것이고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싫은 직장이면 먼 안목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희생도 클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불만스러워도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고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이 신이 미워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을 주어서라고 생각을 했죠. 로마인들은 지성인이 일하면 품위가 저하된다고 생각했고 사색적인 생활, 노동이 아닌 사고만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가치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중세에는 일이란 더럽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인생은 일하고 일이 바로 인생인 농부들은 날 때부터 물려받는 그 일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삽질은 해도 소유는 할 수 없는 땅에서 태어나 일하고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일은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로마 가톨릭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일이 나쁜 게 아닌 신의 저주가 아니라 일은 의무이고 지임이나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은 신을 섬기는 한 방법이고 신에 대한 봉사이고 일의 존엄성을 부여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 개혁가인 존 켈빈은 일에 대한 사상적인 혁명을 더욱 발전시켜서 자본주의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켈빈은 일은 성직과 같은 것이고 일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와 켈빈 시대의 일이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전 시대의 사상과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죠. 저자는 의미 있는 일이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 버는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준다면 무의미한 노동은 비참한 실업 상태와 거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롬 프리어의 경우 해고 이후에 수많은 구직 신청서를 써야 했고 직장을 잃으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지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능력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일 또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로우는 마침내 공공설비기관인 회계사로 새로운 직장을 찾았죠.
하지만 월급은 30%는 줄고 일은 2배로 시간이 늘었습니다. 빚도 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론의 월급이 무리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아내 역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에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모였지만 버는 것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둘 다 좋아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도 없었고 따라서 성격도 스트레스도 건강도 나빠지고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일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단지 돈뿐일까요? 아니면 돈 이상의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시건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 항목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도움과 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가 좋아야 한다. 특별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일이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고 성취감을 주며 한 인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사람이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향상시키고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신의 활동의 일부를 인간이 공유한다는 것, 이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까지도 일종의 성스러움이 깃들여져 있다고 또 깃들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다라는 것의 의미이며 우리는 이 세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구상해 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론과 조지아리 부부도 가장 궁핍한 시기 자신들에게 내재된 기업가적인 기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든 시기 5년 동안 만나지 못한 몇몇 옛 친구들이 전화를 해왔고,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회와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격언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다른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일로 전화했다면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 바로 그때 전화가 걸린 겁니다. 나는 비누를 판다거나 판매나 마케팅 전략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너무 지친 상태였죠. 하루 8시간씩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내 역할, 엄마 역할, 학부모 역할 등 요리, 빨래 등 집안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했죠. 남편이 얼마 동안 그 일을 하면 저는 곧 실증을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잠재되어 있던 론의 사업가 기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내를 식당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케어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밤 시간을 쪼개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400 정도의 여분의 돈을 벌 수 있어도 만족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남편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고, 둘이 함께 일하면 수입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남편은 내게 몇몇 소매업자를 고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하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목표가 달성하자 가족 휴가를 생각했고, 휴가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저축을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예금 통장이 불어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고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번창할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 무렵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론은 말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던 겁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내 발로 걸어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직장이 주는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우리의 꿈을 추구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순회 연설에서 저자는 이런 네 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하곤 했는데요. 바로 자유, 보상, 인정, 희망이 그것입니다. 자유를 선택하였다는 론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의미 있는 일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론과 조지아리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살았더라면 그들 속 잠재된 사업가 기질을 과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산국가는 자기 사업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재산 소유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자유의 기본입니다. 권리를 박탈하면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로워야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강압이나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성취할 자유를 가질 때만 존재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는 보상의 원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상은 작업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의미 있는 일은 인정을 받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우수성을 인정받는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보상과 인정은 서로 동반해서 나타난다고 믿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의미는 없습니다. 롬 퓨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을 거둔 핵심은 사람들이 보람과 자신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칭찬은 가장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앉아 TV 보는 것이 훨씬 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매일 밤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처음 1년 동안의 시간과 노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손바닥이 아파오고 목이 쉬도록 그들의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론과 조지아리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취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제1차적인 이유가 재정적인 보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가끔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미 있는 일은 희망을 가져옵니다. 자유, 보상,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희망도 없어집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고 많은 사람에게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도 비틀거릴 것입니다. 희망은 꿈을 실현시킬 방법이 없을 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희망만큼 좋은 약은 없죠. 강렬하고 자극적인 약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의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존과 조지아리 부부처럼 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요? 어떤 일을 해야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러한 변신을 꾀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6장 자본주의란 무엇이며 왜 자본주의가 일하는데 가장 적절한 제도인가? 생활신조 6.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경제 부흥에 대해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유기업을 신봉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바로 자본주의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본주의는 부를 소유하는 자유, 또 부를 사용하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부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때 달성됩니다. 인간의 행복이야말로 경제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덤 스미스 이론에 따른 자본주의는 유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못도 있죠. 칼 마르크스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한 많은 자본주의 비평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 미성년자 노동탁 착취자, 악덕 자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파산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번영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경제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 자유기업과 자유기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배운 것을 애덤 스미스는 이미 300년 전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1. 만일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라. 2.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또 충족될 것이다. 3.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하라.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된다. 4. 이윤이라는 동기는 좋은 것이다. 부의 축적은 적게는 사업 성공과 크게는 국가 번영에 꼭 필요하다. 5.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사업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 6. 정부는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 후에 정치가들에게 사업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라. 7.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어라. 더욱 열심히 일하라. 특혜를 요구하지 말라. 정부가 세워주고자 하는 보호막을 허물어버려라. 8.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라. 9. 인류 복지가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라.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황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바로 이 원칙, 이 원리가 우리 회사의 성공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과거 일이죠. 이제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인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기본 원칙은 과거 우리를 이끌어준 믿을 만한 안내자입니다. 흑인이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차별받았던 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거나 소박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절망과 분노는 희망과 자기 존중으로 바뀝니다. 찰스와 라케타 프린스는 결혼 초 자유기업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업이야말로 인종, 연령, 종교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되며 사람들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이나 도달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우세할 때, 그리고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신체적 결함 등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찰스 프린스에게 우리 병원 이사직을 맡아주셨으면 했고,
찰스 프린스는 미국 전역의 거의 모든 우수한 의과대학으로부터 입학 거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간 계속 그 권위 있는 병원 이사직에 재직하다가 결국 이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눈은 감사의 눈물이 흘렸고 그가 겪은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오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7장 더불어 사는 자본가란 무엇이며 왜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어야 하는가? 생활신조 7. 우리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다한 성공을 거두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매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및 고용주 혹은 종업원 고객 및 경쟁 상대자에게까지도 얼마나 동정적인가요? 그리고 동정을 베풀 경우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인간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더불어 사는 삶은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만 해당할까요? 더불어 사는 삶의 개념은 이윤 추구 개념과 정반대 개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란 모순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것, 자본주의, 두 표현 모두 고용주, 근로자 똑같이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타인의 고통, 불행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완화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욕구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더불어 살기의 반대는 무자비함, 무관심입니다. 더불어 살기란 감정, 행동을 동시에 포함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측은지심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또 왜 동정은 그다지도 드문가요? 저자는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세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경제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 우선 우리는 이 지구와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구와 인간을 사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인간과 지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더불어 살기. 자선가란 인간을 사랑하여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린이를 위한 일을 좋아하는 것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자선가가 아니다. 라고 켈로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사업가.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창의력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기업가라면 그들이 하는 일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누구일까요? 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비슷하게 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랑의 정신에 따르겠다고 갑자기 결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요?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상사, 고용주,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 경쟁 상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미 있는 행동을 지금 베풀고 계신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또 나는 여러 분야의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며 이 이야기를 통해 영감과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8장. 우리는 왜 자영업을 고려해야 하는가? 생활신조 8. 우리는 수입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혹은 현재의 사업이나 직업에 있어 좀 더 기업다워지는 것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가란 무엇일까요?
기업가는 도전을 감수하고 누구든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고 성의 제한도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관한 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는 장애를 제외하고는 극복하지 못할 장애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너 자신의 사업을 해라. 그래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일하고 돈 받는 경험들, 일은 힘들었지만 내가 상상한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은 끔찍할 수도 있지만 또 꼭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기업가들, 최초의 기업가는 중국의 체륜이었죠. 105년에 종이를 발견한 중국의 관리였습니다. 1400년경 독일의 금세공인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능을 발견해서 책을 통해 사람들이 기술을 익히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개혁자가 된 것이 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 실용적인 증기기관을 고안한 제임스 와트는 1979년 특허를 받아 산업혁명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완성해서 최초의 전기 공급 회사를 설립하고 영화 촬영 카메라, 영상기 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 에디슨 발명의 6가지 원칙은 1.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했고 2. 발명 완성을 위해 거칠 단계들을 차례차례 밟아 나갔고 3. 진행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4. 동료들과 실험 결과를 교환하면서 5.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모두 자기 책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6. 차후 분석을 위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기업가들, 과거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기업 정신이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자신 속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생각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사리사욕의 눈먼 공격적 자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업가 정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보다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나에게 알맞는 일이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은 무엇이고 왜 현실로 옮기지 못하지? 자영업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만일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고 키워나갈 수 있지? 이런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용기 있게 스스로 대답함으로써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불만과 꿈을 자세히 검토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다면, 힘들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메이 사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친구들 중에는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보십시오. 자본주의는 북미와 전 세계를 통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기업가들에게 기회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속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추구하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몸담은 직장에서 실직당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을 실직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는 게 처음에는 위험하고 어려워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는 건 성공적인 인생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기회를 의미한다고 젊은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후 얼마 동안 그 직업을 그만두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직장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업 자금이 가능한 한 적게 드는 사업을 찾거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최상의 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새 사업에 관한 것이 어떤 정보든 읽어두어야 합니다. 은행과 변호사 및 당신이 신뢰하는
한두 명의 친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지만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1990년도 중소기업의 수입이 6.5% 증가했다는 것과 미국뿐 아닌 전 세계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메이를 포함하여 어떤 직업이나 사업 시작을 생각하기 전에 진지하게 먼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기업의 정신을 느껴보길 바라며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재정적 뿐만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사람을 도와 그들이 개인적인 성취와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와 모세였습니다.